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합의가 올해 안에는 어렵고 2020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의 봄날이 올까? 제가 콘텐츠 종목하고 이제 뭐 게임 콘텐츠 엔터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근데 아직까지 뭐 출발이 뭐 가파르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 두세 번. 네. 조금 풀려가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 이제 뭐 주한미군 뭐 철수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뭐 전체 다는 아니고 1개 여단 철수설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살짝 조정받고 소폭 하락권인 0.4% 하락했습니다. 27,820. 얘네는 참 강합니다. 오늘 조금 더 밀려도 뭐 예를 들면 오늘 한 27,5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려도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이번 주에 좀 쉬어간 거랑 뭐 비슷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쉬어도 되는 구간인데 안 쉬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조금 잘 쉬는 편입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가 더 강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 시장이 밀리니까 기존의 똑같은 발언들이 악재로 인식된다라고 하죠. 자, 먼저 1단계 무역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다 보니까 2020년까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처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이 못 올라오고 서명식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랑 이제 1단계 지적재산권, 뭐 기술 이전 등 이런 핵심 사안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일부만 들어간다던가. 그래서 핵심 사항이 결여된 이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의 입장은 관세를 철폐해라죠. 네, 관세를 폐지해라. 단계적으로 철폐해라. 이건데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관세 철폐해 줄 테니까 핵심 사항을 넣던가. 대신 1단계 합의가 되면은 12월 관세는 연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라도 더 얻어가겠다라는 논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아요. 서로 하나를 더 얻어가려고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일단 서명식에 합의문 작성하고 서명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의 핵심 사항이 빠진 상황에서 관세 철폐는 적절하지 않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최근 홍콩 문제가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2020년까지 지연된다. 그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언제쯤 나와야 되냐면은 지금은 너무 이르고요. 일단 12월 15일 날 관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데 이 관세 추가 부과되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으면 돼요. 12월 15일까지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국 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월 15일 에이펙에서 이제 서명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했을 텐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칠레 폭동이 지금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로 했는데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쓸 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미리 현지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계엄령이 지금 내려졌다. 먼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러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기사에는 뭐 지하철 50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기폭제가 된 것일 뿐이고 그 기존에 있던 정부의 부정부패 부분이 골맞던 부분이 터진 거다라고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폭동이 터지면은 이 시민들이 지금 분노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에이펙 정상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진행이 된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좀 지연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데 또 플러스 알파로 홍콩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서로 협상을 하는데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특별히 강력한 악재라고 할 건 없어요.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되고 있다라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악재는 한번 밀렸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건데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도 싫어하는 건 맞지만 더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1단계 합의한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싫어한다.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럼 서명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또 불안한 거는 4월 하순에도 한번 중국이 GDP 발표 잘 나오고 나서 지준율 인하하고 버티기 모드 들어갔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니까 다들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GDP 성장률 6% 이제 간신히 걸쳐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것도 좀 조작된 지표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4%대인데 6%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작한 게 아니냐. 물가 상승률도 이 부분이 좀 이제 특정 비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물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게 편성하고 변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높게 편성하면은 물가가 변동이 작아지는 것처럼 뭐 GDP 같은 경우도 다른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6%를 맞추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성장률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국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합의를 찾아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고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이 있죠. 미국은 연임이 되니까 재선이 있는데 이 재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는 수식이 붙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주장한 게 미국을 위한 대통령인데 중국이랑 저렇게 무역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급한 상황이다. 중국도 급한 상황이고 서로 이제 서로 급하니까 야 니들도 급하지.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양보를 좀 해.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이 상황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트럼프의 속내, 뭐 시진핑의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화가 이어지는지 대화가 중단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대화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어제만 해도 그러면은 5월 이전 수준으로 해서 뭐 관세 부분이랑 뭐 합의 내용이랑 한번 조율해 보자. 이런 대화가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예.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 동안에는 좀 흔들림이 좀 있어도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좀 있는 정도지 협상이 끊긴 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뭐 나스닥도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전일 이렇게 아래 꼬리 달았는데 오늘 조금 더 뭐 하락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미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꽤 많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5,700억이나 매도를 했고
이 부분을 또 우리 금융투자가 귀신같이 받아갔어요. 연기금도 어제 1000억, 오늘 700억에서 1700억 이상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가 이 단기 매매가 되겠다 싶으면은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매수를 하죠. 참 단타 매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쪽으로 패시브 자금은 연기금을 보시면 되고, 단기 자금은 금융투자 쪽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대략적으로는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나마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짧게나마 수익을 낼 구간이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다 받아오고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왔으면 걱정이 더 컸을 텐데, 기관에서는 이제 받아주고 있다. 그나마 좀 나은 상황. 최악은 아니다.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최악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기관은 본인들이 이 부분 저점 구간이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겠네 코스피 해놓고 코스닥은 살짝 때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선물을 꽤나 매도를 했었어요. 장중에 보시면은 한 6,000계약 가까이, 그렇죠. 5,800계약, 6,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었는데 마감에 싹 다 줄였어요,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그래서 우려감이 좀 있는가 했는데 선물은 확 줄여놓은 게 다행입니다. 마감 정도는 괜찮았다, 선물.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았고, 옵션 동향이 조금 안 좋은 거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옵션 동향이 단기적으로 혹시나 돌발악재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하방향을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약간 아랫방향도 열어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윗방향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고, 옵션 만기일 전부터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아랫방향이 나올 수 있고 12월 만기일까지 해서는 위쪽 방향으로 복귀될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틀렸고 만기일 다음날 이제 상승이 나왔으니까 저는 제가 틀렸기를 바랬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됐네요. 저도 좀 이럴 때는 한 번씩 틀리는 게 좋은데, 만기일 날 있고 다음 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지수를 보시면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전일 2150포인트까지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당연히 나왔고 소폭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크게 개의치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입방정을 떨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흘러갈 수는 없어요. 전 예언자가 아니고 그냥 분석된 대로 말씀드린 분석가입니다. 분석가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투자 전략가죠.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점집에 가셔야 되겠죠. 대신 분석 부분이랑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90포인트 오늘 지지력 테스트 나왔는데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이제 흔들기 정도 나오고 월요일이나 해서 올라가도 괜찮고 나쁠 건 없어요.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은 것뿐이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1900포인트 흔들고 있다가 지금 2100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100포인트 흔들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과 8월 달까지만 해도 여러분 1900포인트를 이탈해서 1700이니 1500이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100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1500포인트 아니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상승하는 구간에서 흔들림이 나오는 정도지, 이게 시장의 기조를 깨고 이 2050포인트 아래쪽도 깨고 내려와갖고 1950을 가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러려면은 조건은 미중 간의 대화 단절입니다. 대화 단절. 니네랑 도저히 협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최악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제2의 악재가 등장해서 9.11 테러라던가 그런 이라크 전쟁이라던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이 굉장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흔들기 정도인데
지금 1년 보고 이렇게 내년까지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흔들림에 자꾸 갈팡질팡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길게 보세요, 주식시장을. 테마주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주도주 성장주로 해서 내년까지 보기로 했다. 내년까지 보시면 돼요. 1위 1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시장 뭐 당연히 뭐 하락해야죠. 쉴 땐 쉬어야죠. 어제 이제 21선 밀렸으니까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 좋고 좀 더 밀려도 상관이 없다. 630포인트 이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흔들기는 나와도 돼요. 살짝 뭐 이탈하거나 해서 흔들기는 나와도 되는데 630은 지켜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지켜주는 게 좋고 640 위쪽에 이 61선 있는 구간은 빠르게 올라와 주고 21선까지 그 다음에 올라와 주면은 우려감은 사라진다. 이제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차이인데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쉴 때 좀 쉬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하루 이틀 열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종목을 간단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21선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건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갭으로 이탈한 거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5만원 위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5만원 위에서는 돌파해도 좋고 좀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돌파하는 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10월부터 해서 지금 한 달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5만원 위에는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치고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더 잘 치고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다시 이렇게 쉬는 구간까지 왔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생각보다 강했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간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기존에 액면 분할한 다음에 250만원 위, 그러니까 5만원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물량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량이 엄청 빵 터져서 가던가. 네. 지금 상황이 거래량 빵 터져가지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죠. 삼성전자는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내년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단계 무역 협상 서명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과도하게 우려감을 갖지 말고 저 대화 내용을 그냥 살피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팩트를 보세요. 팩트를. 누군가 가설을 보지 마세요. 소설 보지 말고 팩트를 보세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협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다 하고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만 들으시고 부정적인 부분은 뭐 좋은 게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얘기도 했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 둘 다 받아들이세요. 둘 다. 그리고 나서 아 이렇게 시나리오는 미리 세워놔도 시나리오에 흔들리지 말고 팩트에 흔들리셔요. 팩트에. 팩트가 좋게 나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부정적으로 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미리 세워놓는 거고 가설을 세워놓는 거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지 이 시나리오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예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측하지 말고 팩트만 보고 움직여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팩트만 보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쉬어야 되니까 하이닉스가 좀 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상 얘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그래서 지금 82,000원 이탈해서 기존에 요 하락 추세 만들었던 요 부분의 상단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얘도 이 하이닉스 얘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하이닉스도 한 8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뭐 하방 경직이 나오고 저점 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 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이닉스도 가져야 되는 타이밍에 못 가지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더 돌파를 해줘야 돼서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대신해서 더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가야겠죠. 그렇다면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먼저 치고 가면 하이닉스가 좀 따라가는 모양이 나와도 되고, 약하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네이버 좀 봐드렸었는데, 네이버는 말씀드린 대로 17만 원 흔들기 정도 나왔어요. 뭐 제가 밀리면 요 정도까지 뭐 밀릴 수 있다. 16만 원 부분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안 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뭐 재료가 좋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하죠. 밀릴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한 16만 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제가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11만 5천 원 돌파 못하면 한번 밀렸다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자연스럽게 밀렸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돌파 못하면은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 다시 한번 돌파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 21선 돌파 실패했죠. 급락이 한번 나온다. 시장 영향력도 하락으로 압력을 넣고 있고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11만 5천 원을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8만원 구간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요거는 지소미아 뭐 말씀드렸는데 이 지소미아 종료가 이제 내일까지죠. 내일 자정까지 해서 23일 0시부로 종료가 됩니다. 20일 24시까지 지속되고 그래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뭐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보복을 받았었는데 이제 일본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종료가 되면은 일단 북한의 감시가 얇아진다라는 것은 중국의 감시가 얇아진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안령 쪽이 조금 해제되는 거 아니냐,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지금 팩트는 눈에 보이는 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나가보시면 느껴진다고 했죠. 동대문, 명동, 뭐 여의도 다 가보세요. 광화문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올해 봄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늘었습니다. 지금 늘어난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이거 9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눈으로 보이는 거 말씀드렸죠. 실제로 가서 직접 보세요. 궁금하면은. 집에서 컴퓨터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내 돈이 걸려있는 건데 왜 뭘 아까워하세요, 그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되지. 가면서 가족들 선물 쇼핑 하나 해오시고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다녀오세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8만원 구간 정도에서 뭐 저는 이 종목을 20만원에서 20만 5천 이 구간 돌파 못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격 매수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8만 원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잘 지켜는 주고 있어요. 21선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가파르게 올라온 게 이게 살짝 꺾인 다음에 넘어갈지 지금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보통은 꺾일 때쯤 넘어가야 되는데 뭐 지켜보면 되겠죠. 일단 18만 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18만 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경우 18만 원 요 구간에서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살짝 이탈했죠. 그리고 61선도 이탈해서 오늘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다 그래요. 뭐 전기전자 바이오 할 것이 다 그래요. 다.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이 약세가 나온 가운데 셀트리온이 저점 매수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해서 61선 한 17만 한 8, 9천 원 정도니까 뭐 바로 위죠. 그 구간까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 정도 유지된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16만 원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램시마이스 씨랑 이제 미국의 트룩시마랑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완벽하게 허가가 나오고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 부분에 기대감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네페질 마이큐어랑 같이 하고 있는 이쪽도 기대감이 있고 테믹시드 쪽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아니고 이제 뭐 케미컬 시장까지 해서 셀트리온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이제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종합 바이오 쪽으로 구색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현재 그런 구간이고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꼽아라면 저는 하나 꼽으라면 그냥 셀트리온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삼성은 삼성의 이제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지만 바이오 쪽으로 보라 하면 저는 셀트리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당연히 뭐 삼성그룹의 뭐 자금력을 믿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 기존의 미래 먹거리라고 설정해놓고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그래도 꾸준히 살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사법 리스크도 뭐 거의 뭐 해결이 되는 구간이고 하니까 그리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신약 개발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CMO 쪽이죠. 그래서 위탁 생산 쪽을 하는 기업인데 세계 1위 갖추고 있고 규모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을 좋아하는 거지 지금 현재 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강하긴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요 구간에서 어제 이제 반등이 약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강하게 매수가 나오는지 아니면 한번 이탈하는지를 잘 확인하세요라고 했는데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38만 근처까지 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줬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흔들기가 나와 38만 원 구간 뭐 이렇게 오늘처럼 혹은 38만 원 살짝 이탈해서 한 37만 원 정도까지도 뭐 열려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되고 21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지금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단기간에 급등 형식으로 올라왔으니까 쉬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실패다 뭐 얘기가 많은데 지금 15만원 뭐 구간 살짝 이탈해서 이제 14만원 구간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만약에 메지온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했는데 18만원 요 유지되는지 잘 보세요 했는데 이탈해서 요 정도까지 왔다. 이제부터는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한 번의 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수입니다. 관심이라는 게 한 번에 100% 덜컥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한 5% 10%씩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분에 한해서예요. 만약에 이거를 절반의 성공은 절반의 실패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HLB도 마찬가지. 이제 결정의 날이 거의 다가왔죠. 아마 주말 지나면은 진양권 회장께서 뭐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최종 뭐 회의록에 대해서 FDA에서 전달받은 최종 회의록에 대해서 뭐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주주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알려드리다가 기자회견 한번 잘못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신중하게 잘 정리해서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쁜 소식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임상 결과 뭐 유럽에서 나온 결과랑 다 보면은 그렇게 나쁜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HLB 자체에서 실수를 해서 나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커빙턴이랑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부분을 이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커빙턴을 이제 계약을 한 거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최소한 긍정적인 부분의 가능성도 높고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자고요. 그래서 HLB도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쉬어야 되는 한 달 구간 거의 다 채웠죠.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엔터주 쪽 콘텐츠 관련주 쪽으로 해서도 이제 좀 얘네가 좀 잠용이다. 지금 좀 쉬고 있는 새로 승천하는 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잘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지금. 66,000원 돌파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IT 쪽이 주도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T 혼자서는 안 된다.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으로 의심되는 게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정확했죠. 그리고 나서 파트너가 하나 더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게임 콘텐츠 뭐 이런 게임 엔터 콘텐츠 쪽이 아닐까 싶다라고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으니까 뭐 살짝 지나갔었는데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죠.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산업 살리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런 엔터주들이 나아갈 길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한류 해도 가장 효자 금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자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하도 게임 산업을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과거에 뭐 콘솔 그리고 PC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로 지금 많이 넘어왔죠. 모바일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VR, AR, VR 쪽 나오고 있잖아요. 신규 시장도 계속 개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이가 커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5G 시장이 오면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 게임 이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IT랑 바이오는 확인이 된 부분이고 아직도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게임 엔터 이쪽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뭐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게임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 좀 해제되면 게임 판호도 이제 게임 이제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판호도 이제 뭐 풀리고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오늘은 조금 길게 자세히 그리고 중요한 내용 반복해서 설명드렸는데 잘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월요일부터 퇴근길 시간 목요일까지입니다. 기본이. 금요일이나 주말에 올려드리는 거는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는 거고 목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한 심리가 나온다. 주말까지 계속 보세요. 이걸 반복해서. 그러면은 심리 안정시키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모두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